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성질을 띠고 있는 공기가 서로 빵 하고 충돌했을 때 바로 이걸 전선이라 불러요. 대표 예로 한냉전선과 온난전선이 있는데 한냉전선과 온난전선의 이름은 공격자 이름을 붙여요. 한냉전선은 차가운 공기가 공격해요.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공격해요. 라는 뜻입니다. 적었죠? 한냉한 기단이 온난한 기단을 공격해요. 근데 한냉한 기단이 밀도가 커요. 밀도가 커서 아래쪽을 로우킥을 날려요. 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온난전선은 차가운 공기를 따뜻한 공기가 공격하는데 가벼운 공기가 공격하니까 얘는 위에 타고 올라가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한냉전선을 그림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림 많이 지워졌는데 그림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한냉전선이 여기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보다 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꽝 하고 뒤통수를 때리는 거야. 때리는데 밑을 파고드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가파른 경계선이 생기고요. 요게 전선이란 말이야. 전선이 이쪽 방향에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이동하는데 얘의 속도보다 얘가 더 빨라. 그래서 여기를 밑을 빵 친 거야. 그러면 구름이 위로 쭉 올라오면 생기겠죠? 근데 가파른 구름이 생기게 되니까 이걸 저군형 구름이라고 부르고요. 여기가 전선인데 전선이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어. 그럼 전선의 뒤쪽에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리는데 어떤 비가 내리는 거야? 소나기가 좁은 쪽에 내리는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온난전선 보자. 온난전선은 차가운 공기보다 따뜻한 공기가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타고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데 비스듬히 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면서 측은형 구름이 생기고 전선의 앞쪽에, 뒤쪽에 아니라 전선의 앞쪽에 비가, 이슬비가 넓은 지역에 내리는 것이 바로 온난전선이야. 자, 그 다음에 전선을 통과한 후에는 기온이 어떻게 바뀌나 보자. 자, 지금 내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는데 온난전선을 통과하기 전에 뭐가 내릴까? 이슬비가 내려요. 그래서 전선을 통과하면 이슬비가 그치겠지? 그친 다음에 날씨가 어떻게 될까? 날씨 맑고 따뜻한 기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온난전선 통과한 후에는. 근데 한냉전선 보자. 자, 한냉전선을 통과하기 바로 직전이야. 어때? 날씨가 따뜻해. 근데 갑자기 어때? 구름이 꽉 끼면서 갑자기 비가 확 내려. 비가 그친 후에는 날씨가 어떻게 될까? 추워져. 다시 갑니다. 도윤이가 집중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지금 온난전선을 내가 통과할 거야. 온난전선을 통과 전, 통과 후입니다. 현재 내가 여기 있어. 여기 있는데 전선이 이렇게 쭉 이동하니까 여기 있다가 이렇게 내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실제로 내가 이동하는 게 아니야. 얘네가 이동하는 거야. 예, 윤진이 뭐요? 예, 지금 이게 한냉전선이라는 것 같습니다. 한번 봅시다. 왜 그런가 한번 보자. 왜 그런가 한번 보자. 자, 지금 내가 여기 있어요. 온난전선을 통과하기 전입니다. 현재 날씨는 어때요? 날씨는 춥고 이슬비가 내리고 있죠? 그 다음에 전선을 통과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날씨가 맑고 따뜻해져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냉전선 보자. 한냉전선을 통과하기 전에 어때? 따뜻해요? 통과한 후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어떻게 될까? 소나기가 내려요. 소나기가 내린 후에는 어떻게 될까? 추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윤준이가 춥다라고 하는 것은 온난전선을 통과하기 전이나 아니면 한냉전선을 통과한 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윤준이, 그치? 그러니까 에어컨 조금은 약하게 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더워요. 자, 페이지 101페이지 봅니다. 101페이지. 101페이지. 자, 101페이지 2번 한번 봅니다. 2번. 1번은 아까 다 설명했고요. 2번 한번 보자. 자, 조용히 하시고요.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역에서는 북쪽의 찬 기단과 남쪽의 따뜻한 기단이 만나 한냉전선과 온난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를 온대 저기압을 하고요. 이 온대 저기압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똑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만 제 그림을 자꾸 그리면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림을 좀 심플하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도록 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요게 전선입니다. 요게 전선이고, 우리 시에서 본다면, 여기가 온난전선입니다. 여기가 온난전선이고, 여기가 한냉전선인데, 온난전선 그릴 때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그려요. 둥글,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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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 이렇게 그리고요. 한냉전선은 이렇게 뾰족하게, 마치 여러분 성격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그립니다. 그래서 이게 한냉전선이야. 그러면, 요게 온난전선이고 한냉전선이면 요 공기층의 온도 기온을 보게 된다면 요 그림이 바로 여기란 말이야. 그리고 요 앞쪽은 뭐야? 요 앞쪽은 찬 공기겠죠. 여기는 찬 공기고요. 여기는
따뜻한 공기겠죠. 따뜻한 공기가 되고 여기 뭐가 될까? 찬 공기가 되는 거야. 찬 공기가 되고 현재 이거 전선은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 A 지역, B 지역, C 지역을 한번 봅시다. 자, A 지역, B 지역, C 지역의 한번 날씨를 한번 볼 거야. 자, A 지역은 온난 전선이 통과되기 전이겠죠. 현재 얘는 날씨가 어떨까? 얘는 덥고 A 지역이 어디 있는 거야? A가 여기 있잖아. 그렇지? A 지역의 현재 날씨는 어때? 비가 오겠지. 무슨 비? 이슬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얘가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된단 말이야. 그럼 날씨가 어떻게 될까? 날씨가 맑게 개고 따뜻한 걸 느낄 수가 있겠죠. 지금은 어때? 춥고 이슬비가 내리고 있어요. 현재는. 근데 이 전선이 통과된 후에는 A점이 이쪽으로 옮겨오게 되니까 그때는 따뜻해지고 날씨가 맑아지겠죠. 자, 그다음에 B 지역의 날씨 한번 보자. B 지역은 여기는 한랭 전선을 통과하기 직전이야. 그럼 얘는 현재 날씨가 어때? 맑고 따뜻해요. 근데 얘가 B 지역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C 지역으로 바뀌겠죠. 현재 C 지역의 날씨는 어때? C 지역은 춥고 비가 내리겠지. 무슨 비? 소나기가 내리고 있어요. 소나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요 그림과 요 그림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주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A점, B점, C점을 찍고서 이때 얘네들 날씨가 어때? 이런 걸 묻고 있단 말이야. 미안,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 고기압과 저기압의 날씨 비교하기가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일기도를 봤을 때, 이 일기도만 보고서도 이때 계절이 어느 정도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어디를 보냐면, 예. 추운가요? 그러면 저기 지환이가 나가서 조금 춥다고 선생님께 좀 말씀드려 줄래요? 저 같이 갈게요. 저 같이 갈게요. 아니, 한 명만 갑니다. 까볼 것 같은데. 축하해서 파워링 방금. 자, 여기 우리나라 계절별 날씨에서 여름 봐봐. 여름. 자, 여름 날씨 봅니다. 자, 여름 날씨를 보게 되면 여름 날씨의 일기도를 딱 보고서 여름이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보면 빨간 것과 그다음에 파란 것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 중간쯤에 이게 바로 뭘까? 그렇죠. 장마전선이야. 정체전선이야. 그래서 여름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팁은 남쪽에 고기압이 있고 북쪽이 저기압이야. 그래서 남고 북저, 남고 북저, 나 같은 메모 하겠다. 남고 북저 현상이 나타나면 이건 뭐야? 여름철 날씨입니다. 여름철 날씨. 자, 그 다음에 겨울 날씨 보자. 겨울 날씨. 자, 겨울 날씨를 보게 되면 동쪽과 서쪽으로 좀 차이가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서고 동저. 서쪽이 고기압, 동쪽이 저기압이 생기면 이건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먼저 기억하자. 여름 뭐야? 남고 북저. 그 다음에 겨울은 서고 동저. 이러면 겨울이야. 그 다음에 가을과 봄을 구분하는 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굳이 우리가 구분한다면 봄철 날씨를 한번 봐봐요. 봄철 날씨를 보게 되면 여기 일본 오키나와 있는 쪽에 대만 쪽 있죠? 저기 대만 홍콩 있는 쪽에 그쪽에 보면 온대성 저기압이 형성된 게 보이죠.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이 보이죠. 그렇죠? 이런 게 눈에 보이면 얘는 봄이야. 온대성 저기압이 나타난다? 그러면 바로 봄이 되는 겁니다. 이도 저도 아니다 뭐야? 가을이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름은 뭐야? 남고 북저. 겨울은 서고 동저.
서쪽이 고기압, 동쪽이 저기압일 때는 겨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대성 저기압이 대만에 빵긋빵긋 웃고 있어요. 이런 봄이 되는 거야. 어머, 이것도 저것도 아니네. 뭐야, 가을이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으리라 믿습니다. 102페이지에 학습 개념 체크가 있고 요거 한번 해봅니다. 그거 봅니다. 조용하시고요. 조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103페이지 문제 탐구하기 문제 바로 문제 풀어봅니다. 바로 풀 수 있어요. 103페이지 탐구 확인 문제. 빨리 문제 풉니다. 위에 탐구 과정을 잘 읽어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가 밤낮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의 원리를 그대로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죠. 해풍, 육풍이 바뀌어요. 그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도현이 다 풀었나? 응? 아, 시작도 안 했네, 도현이. 자, 다 하셨나요? 자, 탐구 확인 문제 1번 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OOXX, 2번에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탐구 주제는 전선이 형성되는 원리를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있을 때 얘네들이 섞일 때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과정을 보게 되면 한쪽 공기는 되게 차가운 공기고 한쪽 공기는 되게 따뜻한 공기야. 근데 공기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향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향이 움직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어떻게 섞이는가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찬 공기는 아래로 파고들고요. 따뜻한 공기 위로 떠오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물 갖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물은 파란색 잉크를 썼고요. 따뜻한 물은 빨간색 잉크를 섞은 다음에 이걸 섞게 되면 찬물은 아래쪽에 따뜻한 물은 위쪽으로 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문제 2개가 있는데 이 문제 2개도 지금 해결합니다.
조용합니다. 그만합니다, 이제. 자, 탐구하기 문제 진행하겠습니다. 다 풀었나요? 네. 태영이 다 풀었나? 네. 자, 1번에 OOX. 2번에는 기역, 니은. 기역, 니은입니다. 아, 틀리셨네요. 예, 1번 맞췄는데. 예, 기역, 니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쭉 넘겨서 나머지는 여러분 숙제로 다 풀어 오셔야 되는 거고요. 시험 봅니다. 나대지 마시고요. 그 다음 단원 넘어갑니다. 창의력, 사고력 문제는 안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영재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서. 자, 페이지 128페이지 봅니다. 128페이지. 자, 간략하게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걸 미리 좀 빌드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합니다. 자, 이제 우리 빠르기라고 하는 걸 한번 좀 보자. 이 교시에서 누가 제일 빠르지, 지금? 누가 달리기 제일 잘하나? 윤준이요. 윤준이 달리기 잘해? 달리기 잘. 또 여학생 중 누가 달리기 잘하나요? 리안이 달리기 잘할 것 같은데. 아, 달리기 잘한다. 아직 접은 적이 없다. 아, 달리기 접은 적이 없다. 근데 달리기는 또 누구한테 뒤지지 않잖아요. 그쵸? 계주 대표잖아. 그치? 아닌가요? 그 계주가 누가 더 느리게 뛰나 그 경주하는 건 아니죠. 계주 대표입니다. 근데 깜짝 놀랄 만한 것은요. 여러분이 전혀 예상치 못했게도 민서가 달리기 진짜 빠르죠. 달리기 빠르지 않아? 그치? 그치, 빨라요. 그쵸. 아주 빠르다. 달리기. 근데 저는 달리기가 되게 느려요.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 학교 운동회에서 단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달리기를. 1등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나마 좀 하는 것은 오래 달리기. 그냥 힘들어도 달리는 거는 잘 달립니다. 쉬지 않고. 꾸준하게 달려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는데 하루 10시간 이상 수업해도 절대 의자에 앉진 않잖아요. 그래서 서 있잖아요. 그쵸? 100만 불 다리. 그쵸?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있어요. 진짜 너무 더운데 한번 진짜 너무 더워. 그럼 너네 둘이 자리 바꿔. 사람 더워요. 너네 둘이 자리 바꿔. 근데 오히려 이쪽이 에어컨 자. 안 가요. 자, 봅시다. 이제 좀 이따 시험 볼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빠르기라고 하는 것을 배울 건데, 자, 빠르기를 우리가 얼마나 빠르냐 정도를 표현할 때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속도라는 표현이 있고요. 하나는 또 속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속도와 속력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어요. 속도와 속력 달라. 물론 영어로도 좀 달라요. 속도는 영어로 뭐라 그러지? 태영 뭐라 그러지? 아니요. 속도. 벨로시티고요. 속력은 스피드. 같을 수 있고 다를 수 있어. 그러면 같다, 다르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나 한번 보자. 우리가 보통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도망갔냐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자. 여기 태영이가 있고요. 여기 윤준이가 있다 치자. 윤준이가 있다 치자. 둘이 달리기를 할 거야. 달리하는데 태영이는 100m 뛰어갔고요. 윤준이 200m 뛰어갔어. 누가 빠른 거야?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안 그렇죠. 시간이 안 나왔잖아요. 태영이는 100m 뛰어가는데 10초 걸렸고요. 윤준이는 200m 뛰어가는데 1박 2일이 걸렸어요. 예. 1박 2일 동안 200m 뛰어갔어요. 이건 거의 뭐 달팽이 수준이죠. 그렇죠? 예, 달팽이 수준으로 거의 뛰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멀리 도망간 건 윤지가 멀리 도망갔지만 얼마나 시간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도망가냐가 바로 빠르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빠르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개념을 보는데 일단 얼마나 멀리 도망갔어? 이거를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인데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의 개념으로 하나 볼 수 있다. 하나는 이동 거리가 있고요. 하나는 변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변위. 이동한 거리는 얼마나 많은 발자국을 띄고서 도망갔어라고 하는 거고 변위는 얼마나 많이 위치가 바뀌었어? 이걸 바로 변위라고 불러요. 어떤 책에 있나 보자. 만약에 A점, B점, C점이 있고요. A점, B점, C점이 있고요.
A점, B점, B점, C점 사이의 거리는 각각 50m로 가져가자. 50m고요. 자, 이제부터 뛰어갈 겁니다. A점을 출발했어요. A점을 출발해서 B점을 지나서 C점에 도착한 후에는 다시 B점으로 다시 되돌아왔어요. 이렇게 돌아왔다면 이때 이렇게 운동한 거리를 이동한 거리로 환산하면 50m, 50m, 다시 50m니까 이동한 거리 모두 몇 미터 이동한 거야? 150m 이동한 거야. 근데 변 위 이제 그만해야 돼. 변 위라고 하는 거. 자, 변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의 변화량이야. 처음 출발할 때 A부터 출발했죠? 근데 중간에 어떻게 됐든 간에 끝에는 뭐야? B점까지 왔단 말이야. 그럼 위치가 몇 미터 바뀐 거야? 50m 바뀐 거죠? 변이가 50m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동한 거리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고려치 않고 발자국 뗀 거 다 쳐주는 거야. 거꾸로 가건 돌아서 가건 간에 발자국을 다 쳐주는 것이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고, 변이는 어느 한쪽 방향으로 위치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 최종 위치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를 바로 변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얘가 A점에서 B점, B점에서 C점까지 왔다가 B 다시 A로 왔다 치자. 그러면 이동한 거리는 200m가 돼요. 근데 변이는 0m가 돼요. 위치의 변화는. 그래서 방향을 고려하냐 고려하지 않냐에 따라서 이동한 거리와 변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동한 거리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요. 변위는 방향을 고려한 물리량을 바로 변위라 불러. 근데 이동한 거리와 변위가 같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 그렇죠. 똑같은 방향 일직선상으로 찔 때. 일직선상으로 찔 때는 이동한 거리와 변위가 어떨까? 같겠지. 그냥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냈다 찔린 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동한 거리를 이용한 것을 속도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변위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을 바로 속도라 불러요. 이거 속력이라 부르고요. 속도라 불러요. 그래서 속도와 속력이 달라요. 다른데 속도와 속력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방향이 안 바뀌고 한쪽 방향으로 직선으로 쫙 달려갔을 때는 속도와 속력을 계산한 값이 어떨까? 같아요. 느낌 오시나요? 이렇게 뭔가 방향을 고려치 않은 것, 방향의 의미가 없는 뭔가의 양, 물리량을 스칼라라 불러요. 반면에 방향이 있는 걸 뭐라 부를까? 벡터라 불러요. 벡터. 그러니까 벡터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있는 것을 바로 벡터라 불러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속도의 크기는 바로 벡터입니다. 자, 좀 이따가 시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더. 아, 그래요?